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 연구교수 윤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일제강점기 이 신문 매체 속의 조선인 지칭 어휘입니다. 본 발표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언어가 국가 담론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연구 가운데 하나로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한국인을 어떻게 지칭하느냐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일제강점기 한국의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인 관련 표현에 착목해서 그 유사 표현과 그 등장 시기 그리고 통용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일제강점기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명칭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익숙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조선, 일본, 뭐 한국, 뭐 대일본 등과 같은 표현을 생각해 내지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 조선인으로서의 조선인과 처센징으로서의 조선인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이 이 당시의 현실 속에서 민족 혹은 국가적인 우열 관계에 대한 상징 표지로서 사용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혹은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과 어떤 비하를 넘나들면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생산, 통용되고 있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연구를 발표를 위해서 활용한 자료는 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 중인 신문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 네, 잠시 화면 공유를 드리면은요. 아이고. 음, 아이고 이게 안 되네요. 잠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있네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만, 동아일보 쪽입니다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 뭐 형태별, 뭐 그다음에 자모음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정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그 일제강점기 자료에서 제공 중인 신문 구종 중에서 시기적으로 제외한 공립신보 및 조사기간에 해당되더라도 양적인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주면 혹은 텍스트 판독에 어려움이 있었던 조선 15를 제외한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신한민보의 6종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문헌 자료실 소장 신문 스크랩 전체의 분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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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인데요. 그 총 82종 신문 중에서 일제 강점기 그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0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와 중복된 시대일보, 중앙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의 4종은 간행일이 앞서는 기사를 조사했고, 그리고 간행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다 늦은 기간까지 공개된 신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목록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한편 일제강점기는 식민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제1기부터 제3기까지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이 되지요. 제1기는 아시다시피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부터의 무단통치기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이후까지를 예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제2기는 3.1운동 직후에 조선에 대한 어떤 회유책의 일환으로 문화 통치 노선을 표방한 문화통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19년부터 1931년까지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선일체로 대변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민족 말살기로 명명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해당 시기에 조선인 지칭 표현을 살펴본 결과 개략적으로는 조선인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어휘가 조선인 외에도 황국신민, 선인, 조선인의 조를 빼고 선인, 그죠? 그리고 요보, 그리고 반도인 등과 같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조선인 관련 지칭 어휘의 출현 양상을 제1기부터 제3기까지 각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속에 어떠한 국가적 그리고 시민사회적인 헤게모니가 함유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민정책 시기별 조선인 지칭 표현의 양상입니다. 네. 제1기 무단통치기인 경우에는 조선인의 지칭 표현이 조선인과 선인의 두 가지 유형으로 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일신보에서는 선인의 사용이 조선인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매일신보의 전신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한제국기 한행 항일 언론지였던 대한매일신보인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를 찾아본 바로는 헤드라인이나 기사 등에서는 선인이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인의 등장과 관련한 한 가지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인데요. 대한매일신보에서 매일신보로 다시 간행되기까지의 행보를 살펴보건대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그 소유권이 조선 통감부로 이전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관지로 변모하였지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쓰인 선인은 조선인과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이른바 민족 비하 표현으로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그 판단의 근거로서는 한 가지 근거로서는 제3기의 민족 말살기 기간 중에
동아일보를 통해서 어떤 기사 제목이 있냐면 선인과 같은 비하 표현을 자제하자라는 취지의 기사가 1937년 12월 21일자로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닉 슬러와 같은 그런 표현 이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2기 문화통치기인데요. 이 시기는 3.1운동 직후에 조선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문화통치 노선을 표방한 일본이 민간 신문이었던 조선일보와 아, 아, 동아일보의 간행을 허가했고 국어학사상으로는 한국어가 현대로의 어떤 진입을 모색하는 문체적인 어휘적인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자면 아시다시피 1921년에 조선어학회가 창립이 되었고 그리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36년에는 표준어 사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인직, 최남선, 이광수 이후에 염상섭, 현진건, 김동인 등에 이르러 그들의 작품 그리고 소설 등을 게재한 개벽 등과 같은 종합 계몽 잡지를 통해서 1867년에 육일준이 서유견문에서 주장했던 언문일지가 비로소 정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을 통해서 유입된 어휘의 한국어 표현으로서의 어떤 전환 그런 주로 번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은 일본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이지요. 네. 다시 이제 조선인 지칭 표현으로 돌아와서 이 시기에 조선인과 선인의 출연수는 물론 공개된 신문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앞서 제1기의 무단통치기와 비교를 하면 압도적인 증가의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원인의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니 이것은 동아일보의 영향이 좀 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선일보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조선일보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 조선인보다 선인의 그 등장은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제2기의 문화통치기에 나타난 조선인 지칭 표현의 특징은 매일신보 그리고 조선신문, 부산일보 등과 같이 일본인의 입장이 반영된 신문을 중심으로 황민이 출연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선인의 사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일선인과 같이 일본인과 조선인을 함께 지칭하는 표현이 대거 등장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제만 조선인이라든지 이에 대한 제만 선인 등과 같은 만주거주 조선인을 지칭하는 어떤 조어적인 국리가 관찰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징적인 표현으로 한선인이라든지 내선인과 같은 유형도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전자는 대한제국과 조선의 국명을 혼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아일보를 통해서 주로 산견이 되고요. 후자의 경우는 일본 내지 그리고 또 일본인 내지인과 조선인을 합성함으로써 이후에 제3기 민족 말살 통치기 전반에 걸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내선일치의 어떤 수사적인 장치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이 저의 관견입니다. 더하여 경성일보 그리고 부산일보와 더불어서 1908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인이 한국에서 간행해왔던 조선신문에서는 후테이 센징이라든지
호逆 센징이라든지 뭐 모고 센징이라든지 가이 센징이라든지 뭐 아야시 센징 등과 같이 선인 이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휘를 결합한 상당히 어떤 자극적인 구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구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젠요 센징과 같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선인 앞에 괴선인이라든지 폭행 선인이라든지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앞에 수식어구로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문화통치기의 어, 선인과 관련한 어떤 조어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제3기의 민족 말살통치기를 보면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인데요. 어, 그, 음, 그러니까, 앞서 그 제1기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 동아일보 1937년 12월 21일자의 헤드라인과 기사를 통해서 그 선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자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선인 외에도 요보호가 조선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어휘로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표현이 조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보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은 없었고요. 그냥 기사 제목에 요보호라는 표현 뭐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선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출현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1937년 12월 21일 석간 이면의 5단을 보시면 그 근래 조선인을 선인, 센징이라 부르고 또는 요보라고 부르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와 같은 그런 기사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헤게모니의 어떤 상징으로 인용을 하는 황국 신민, 그리고 그 축약형인 황민이 제2기부터 등장하고 있었다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용은 적어도 이번에 그 조사를 통해서는 1930년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동아일보 헤드라인의 황국신민을 좀 뽑아 보았는데요. 총 18가지 정도의 예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렇게 국민신보, 뭐 황민일보 등과 같이 친일 노선이 아닌 당시에 민족 정론지를 지향했던 동아일보에서도 황민 혹은 뭐 황국신민 등이 출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동조가 주요 논조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당시에 내선 일치 정책에 대한 어떤 담론 형성에 있어서 국내의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인 역시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경성일보 1932년 6월 12일자 헤드라인에서 관찰이 된 이후에 재경 반도인, 강제 이주 반도인이라든지 한토진노 코와 같이 반도인의 자식과 같이 주로 내지인 일본인과의 어떤 대립적인 구도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도인이라는
타자적인 시선으로 인해 조선인이 디아스포라화 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판단 혹은 그런 유추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나마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를 무단 통치기와 문화 통치기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기의 세 가지 시기별로 구분해서 극명하게 구분된 일본의 정책적인 스탠스 속에 나타나는 한국인 지칭 표현과 출현 그리고 양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선인에 대한 지칭 표현의 대부분은 조선인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표현의 이면에는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지배 지역민으로서의 어떤 로컬인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그리고 또 민족적인 비하와의 경계 안에서 피지배 국가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황민 혹은 황국 신민으로 어, 또는 반도인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그리고 총은 그러니까 총각에서 예, 이렇게 유래가 되어서 총 이렇게 불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총과 요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보세요, 여보, 여기 보 할 때 그 여보를 그 일본식으로 요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요보라는 어떤 그런 어휘적인 특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선인의 어떤 축약 형태인 선인이라고 하는 조어적인 특정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파생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의 발표는 그러니까 특정한 DB 내에 제한된 신문에 한정된 자료라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의 과제로서는 우선은 그 일본 당시의 일본 그 신문 자료의 보강과 함께 식민 정책 시기별 신문의 헤드라인과 기사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맥적인 이해에 기반을 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참고 문헌은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학문적인 깊이로서는 굉장히 좀 민망한 말씀이고 우선은 지금까지 조사한 연구의 취지를 위해서 조사한 일련의 보고라는 성격으로 너그러움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